빨리 공부만 끝내시면 됩니다. 몸이 아프신 것도 있고 힘드신 것도 있지만 한 해 빨리 끝내자는 게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이십니다. 682페이지 찾으셨죠? 사업계획 승인 함께 보십니다. 동그라미 1번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단독택 30호 이상, 공동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시행하려는 자,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얘는 한 번에 건설하는 호수 세대가 30 이상이었을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박스에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관련되어 1번 찾으셨죠? 단독택의 경우는 원칙 30호 이상인데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단독택의 경우는 50호 이상을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갑은 버리시고 나번만 봐놓습니다. 한옥의 형태라고 하면 50호 이상을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한다.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공동주택과 관련되어 50세대 이상을 예외적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하는 것으로 가번만 확인해 놓습니다. 단정 연립, 단정 다세택으로서 세대별 주거전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진입도로의 폭이 원칙적으로 6m 이상이라고 하면 50세대를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세대별 주거전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것과 진입도로의 폭이 원칙적으로 6m 이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단세에 대해서는 버리십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원칙 30인데 예외 50호, 50세대로 정해놨다고 하면 저 예외는 규제를 강화시킨 것입니까? 완화시킨 겁니까? 완화시킨 겁니다. 여기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주택과 부대 봉수를 각각 단전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을 50으로 변경했다고 하면 49까지는 사업계획 승인 없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받고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건축허가 받고 주택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부대시설과 봉시설을 따로 확보할 필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용지가 좀 작아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규제 완화시켜준 겁니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처음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고 지나십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2번 사업계획 승인권자 찾으셨죠? 동그라미 1번 원칙에 대해서는 천천히 하십니다. 그리고 1번, 2번 묶어놓습니다. 주택건설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줄쳐놓습니다. 특시, 특도는 그냥 지나가시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만 추천하시고 가로 속에 시도지사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이고 주택건설 사업의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도지사 빠집니다. 도지사 빠진다라는 것만 지금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번 예외 찾으셨죠?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국가주택공사 추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말하며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하단부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한 장 넘기시면 양가 3번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 5번 보시니 승인 여부 통보라는 말 찾으셨죠? 사업계획 승인보다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 받았을 때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처리 절차는 60일 이내라는 것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기부 체납이라는 게 기부 체납은 나중에 천천히 하시도록 합니다. 천천히 하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60일 이내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그 정도만 하나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4번 찾으셨죠? 그리고 동그라미 1번 착공 의무 찾았습니다. 착공 의무와 관련되어 박스 속에 1번만 봐놓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은 자는 승인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착공하여야 하고 착공하기 위해 착공 신고해야 되는데 5년에 착공 신고하지 않는다면 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십니다. 동그라미 3번 찾으셨죠? 동그라미 3번 찾았습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라는 말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리고 1번입니다. 사업체가 법령이 정한 기한 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다. 거기까지만 봐놓습니다. 그리고 6번 부당 요구 금지란 말 찾으셨죠? 잠깐 확인하십니다. 사업계획 승인보다는 사업계획 승인하였을 때 사업자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직접 관련 없거나 직접적으로 관련 없거나 가로 열어놓습니다. 과도한 기반설의 기부 체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니 된다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은 방금 보셨던 제도에 따르게 되면, 규정에 따르게 되면 기부 체납은 긍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합니다.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정문으로 끝나기 때문에 기부 체납은 부정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잠깐 이렇게만 봐놓습니다.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사업 하는 자를 사업주체라 표현합니다. 여기 사업체와 관련되어서는 공공이 주택건설사업 시행할 수 있고 민간이라고 하면 아무나 주택건설사업 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선분양 후 시공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주택건설사업 하는 것 아닙니다. 규제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사업은 주택조합이 하거나 등록사업자인 때만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등록사업자는 전국을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관할 과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얘를 빼고 등록 관청은 대부분 시군 구청장입니다. 이때 빼고는 등록 관청은 시군 구청장. 그래서 중개업 등록에 있어서도 시군 구청장이죠. 그리고 등록 대상은 연간 20호 2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도시형생활주택 건설하는 경우는 연간 30. 저 연간 30이라는 것은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규제 풀어주는 완화에 관한 성격을 가진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연간 20호 20세대라고 하면 1년 동안 건설하는 주택건설 호수가 20호 이상일 때 미리 등록해야 되고 등록하지 않고 1년간 20호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 요건과 관련되어 법인이 등록하고자 한다면 3억, 개인이 등록하고자 한다면 6억, 전문 기술자 1명 이상 확보한테 등록할 수 있는데 저 등록 사업자가 시행을 전담하다 충분한 실적이 쌓이게 되면 직접 시공도 할 수 있습니다. 저 시공하고자 한다면 법인은 5억, 개인의 경우는 자산평가액 10억 곱하기 2입니다. 전문기술자 2사람 이상 확보한테 등록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등록사업자가 법을 위반하게 되면 등록 말소, 영업정처분 가능한데 지금은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택조합에 대해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어차피 이걸 우리가 계속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5분, 10분이면 다 끝납니다. 이유를 알고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한 겁니다. 여기 주택조합과 관련되어서는 우선 주택조합은 주택법령상 지역, 직장, 리 모델주택 조합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이러한 세 가지 주택조합을 만들고자 한다면 시, 군, 구청장에게 인가받고 설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신고하고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설립하는 때에만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립하게 됩니다. 그냥 직장주택조합은 인가제 적용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국민택 공급이란 말이 붙어있을 때만 신고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인가받아 설립하는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직접 조합택 건설하는 자로서 땅 필요합니다. 주택건설 예정제 80% 이상의 사용권, 설립 시에는 필요한데 해산, 변경 시에는 대지 사용권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잡아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다 이걸로 다 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조합원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만 지역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데 조합원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최소
20명 이상. 조합원 자격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한 날까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만 조합원 될 수 있는 겁니다. 신고에 설립하는 직장주택 조합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격 요건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리 모델 주택 조합 설립하고자 한다면 대소선형의 경우는 10년 경과할 것, 증축형의 경우는 15년 경과할 것. 조합원 수에 대한 제한 있다 없다? 제한 없습니다. 몇 명이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자격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공동택 등을 소유한 자만 조합원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들이 리 모델 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됩니다. 75% 동의는 리 모델에 대한 인허가 조건이라는 것을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조합 구성으로서 임원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뭔가 잘못했다고 하면 결격 사유기간 죄다 2년이라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뭘 잘못했더라도 2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기구를 총회라 표현하게 되는데 저 총회는 필수 기구라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더 이상 시험거리 없습니다. 그리고 조합원과 관련되어서는 조합원 모집과 관련되어 최초 모집할 때는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 그리고 재모집 시에는 시, 군, 구청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으로 조합원을 모집한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충분한 조합원을 모집하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이후 조합 구성원은 조합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러한 조합원 지위에 대해서는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이후 교체 변경 할 수 없습니다. 리 모델 주택조합의 경우는 교체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합원 지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조합 설립 인가 이후 교체 변경할 수 있는데, 그 방법으로서 추가 모집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이 탈퇴했다고 하면 공사 비용을 충당할 자 채워 넣어야 됩니다. 여기 추가 모집과 관련되어서는 시, 군, 구청장의 승인 받아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까지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하며, 조합원 자격 요건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만 조합원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2시간 반 동안 이거밖에 안 했습니다. 2시간 반 동안 이거밖에 안 했습니다. 작년에 2문제가 여기서 출제되었기 때문에 계속 이것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1문제 이상 출제되기 때문에 계속 이것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결혼 발생 시의 충원과 관련되어서는 시, 군, 구청장 승인 필요 없고, 시기 제한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충원 가능한 사유, 투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 입주가 선된 지위를 양도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 지위가 변경되게 되면 변경된 자로 하여금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충원과 관련되어 충원될 수 있는 조합원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등이었을 때 조합원으로 충원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은 지역 직장주택조합에 대한 조합원 변경 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이라는 것을 하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리 모델 주택조합의 경우는 공동시행, 단독 시행입니다. 그러면 리 모델 주택조합을 제외한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이 처리할 업무를 등록사업자 등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업무 대행 범위에서는 리 모델 주택조합은 빠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택건설 용지에 사용 제한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리 모델 주택조합의 경우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 시행 할 필요 없기 때문에 공공택지에 대한 사용 제한 규정 없습니다.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등록사업자의 공공택지에 사용할 수 없다. 경매, 공매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게 된다면 가능하다라는 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 등록사업자가 시행만이 아니라 시공까지 담당하게 되면 시공 꼭 해준다. 시공 보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공 보증과 관련되어서는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총 공사비의 30%에서 50% 범위 내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조합이 결정한 금액을 시공보증금으로 등록사업자가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돈 내는 것에 있어서는 이것 말고 시공보증 말고 이행보증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행보증금은 2로 시작하기 때문에 공사비의 20%이고 시공보증금은 올해 신설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시공보증금과 관련되어서는 30% 이상 50% 범위 내 조합에서 결정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올해 주택조합과 관련되어 보실 내용입니다. 책은 그냥 아마 법률 순서대로 만들어지다 보니 편제가 좀 복잡해져 있지만 나중에 결론 정리할 거는 이런 형태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체는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원칙적인 사업계획 승인권자와 예외적인 사업계획 승인권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사업계획 승인권자로 삼고 있는데 주택공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혹 국방부 장관이 군인 아파트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와 대등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지 시도지사 등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고 하면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주택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정부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이들이 주택건설 사업할 때는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 승인은 규모 큰 사업이다, 규모 작은 사업이다. 규모 큰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의 인구가 1990년대만 하더라도 남양주 군이었습니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남양주 군이었는데 우리 진접 쪽에 LG 자이 아파트 예전에 LG였거든요. 지금 GS자이로 바뀌어 있지만 LG 자이 아파트를 만세대 만들면서 갑자기 남양주 군이 남양주시로 바뀐 거 알고 있으십니까? 저 그때 열심히 남양주에 땅 사느라고 막 들고 다녔는데 대신 진접지구나 진건지구에 투자하신 분들은 재미를 못 보셨습니다. 그 당시에 교통편이 워낙 나쁘다 보니까 별로였는데 한 10년, 15년 지나고 나서 이제 지하철 4호선과 지하철 8호선이 연결되면서 땅값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렇게 만세대가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 한 세대당 3명씩 거주하면 3만 명이 거주하는 시간치가 되거든요. 그러한 곳에 학교, 도로, 공원, 다양한 기반시설을 만들 필요 있죠. 그러면 이 기반시설은 구청장은 만든다, 못 만든다? 못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 승인은 큰 규모의 주택건설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청장은 사업계획 승인권자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나중에 보실 이야기인데 주택건설 사업의 대지 면적이 10만 이상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고 10만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장, 규모 작은 주택건설 사업이라면 시장 군수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게 됩니다. 우리 남양주는 지금 대도시이기 때문에 주택건설 사업의 대지 면적이 10만 이상이건 10만 미만이건 항상 남양시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이지만 구리시장의 경우는 소도시 시장입니다. 그래서 10만 이상의 경우는 경기도지사가 사업계획 승인권자이고 10만 미만일 때는 구리시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게 됩니다. 만약 서울에 주택건설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10만 이상이건 10만 미만이건 서울시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입니다. 송파 구청장은 사업계획 승인권자 이단이다. 아닙니다. 구청장은 도로 만드는 사람 아닙니다. 주택건설 사업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은 규모 큰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필요해서 구청장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못 된다라는 것만 저렇게 살펴놓습니다. 다만 얘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국가와 주택공사가 주택건설 사업할 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누구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국가 뒤에는 항상 지방자탄제 보셨고 주택공사 뒤에는 항상 지방공사 받는데 이들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주택건설 사업 대지 면적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구분해서 따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민택 건설할 때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틀립니다. 오직 국가 주택공사의 경우에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권자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한 번에 건설하는 주택 호수가 30호, 3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데 우리 시험에 출제하게 되면 매번 한옥을 시험에 냅니다. 짧거든요. 한옥의 경우는 50호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공동택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여력이 되셨을 때
단정 연립택과 단정 다세대택으로서 세대별 주거지대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진입도로의 폭이 원칙적으로 6m 이상일 때는 50세대를 사업계획 승인 대상한다. 걔는 진짜 실력 다 쓸 때 그때 천천히 해나가십니다. 출제하는 분도 좋아하시는 지문이겠습니까? 싫어하는 지문이겠습니까? 지문 긴 거 그분도 싫어하십니다. 어차피 출제 수단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기본 30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한옥은 50호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 받고자 한다면 대지 이건 아직 안 보셨죠? 대지 소유권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691페이지 봐주십시오. 중간에 건너뛰는 거 필요 없는 겁니다. 중간에 건너뛰는 거 필요 없습니다. 691페이지 보시니 대지 소유권 확보 찾으셨죠? 여기 대지 소유권 일단 먼저 보십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 확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지 소유권 없이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번에 대해서는 아주 나중에 하십니다. 제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알박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알박기. 알빼기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나중에 실무에 접하시게 되면 알박기와 알빼기를 다 접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알박기와 관련된 사항인데 나중에 문제 풀 때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사업체가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 그래서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하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국가부터 지방공사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주택건설 사업 하는 경우에는 대지 소유권 없이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옆에다가 수용이라고만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 승인 요건으로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대지 소유권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지 소유권 대신 토지 소유자가 허락하게 되면 사용권 확보했을 때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를 말한다? 공공. 이 공공이 국민택 건설하고자 한다면 대지에 대한 수용권 행사할 수 있거든요. 수용 가능하다면 미리 매매 등의 방법으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등의 공공의 경우는 토지 강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지 소유권 없이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지방공사의 경우 대지 소유권 확보해야만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 맞다 드립니다. 공공은 대지 소유권 없이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 정하면 60일 이내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기억나십니다. 사업계획 승인 내주겠다는 이야기고 사업계획 승인 안 내주겠다는 이야기죠. 그게 여부입니다. 이해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계획 승인 절차와 관련되어 앞서 우리 이 상황 하나 보셨습니다. 기부 체납은 긍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하게 됩니다. 2004년도에 새 아파트 분양받게 되면 학교시설 분담금으로 500만 원 정도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헌법재판소에 누가 헌법 소원을 제기했는데 위원 결정 내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 학교시설 분담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기반시설 설치 등의 기부 체납에 대해서는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접 관련 있으면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관련 없는 기반시설의 기부 체납에 대해서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접 관련되어 있으면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현재 기부 체납은 법문에서는 긍정문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부정문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부정문으로 끝나기 때문에 기부 체납은 긍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 해주셔야 됩니다. 왜? 헌법재판으로부터 위헌 판결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대신 직접 관련 있을 때는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려주셔야 됩니다. 예전에 남대문 불태우신 일산 할아버지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일산 할아버지가 고양시의 일산 쪽에는
풍동지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풍동지구에 I라고 하는 건설업체에서 한 5,600세대 정도의 아파트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다리 계획구역을 지정했는데 그 일산 할아버지 집이 아파트 외곽편에 있었거든요. 한 가운데 있었다고 하면 그분이 어떤 가격 부르더라도 무조건 사줘야 됩니다. 만약 이분이 주택건설 사업에 반대하시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단독택에 대해서는 그분이 지나다닐 수 있는 길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도로 길이가 만약 50m에 도로 폭이 6m라고 하면 도로 면적만 한 300제곱미터로서 대충 100평이거든요. 땅 한 평에 1,000만 원만 하더라도 도로 만들어주는데 10억 듭니다. 그러면 이분이 한 13억 부르게 되면 그냥 사주는 게 마음 편합니다. 대신 아파트 단지가 외곽에 단독택이 한두 동 있다고 하면 얘는 안에 안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두리 있기 때문에 이것 빼놓고 아파트 만들어지는 것 보신 적 있죠? 그리고 이런 단독택이 있다면 꼭 우리는 구입해서 뭐 하셔야 됩니까? 집에서 후라이팬에 고기 구워 먹는 게 맛있으십니까? 숯불에 고기는 저만 좋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만 배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깃집 그게 참 인기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일산하우스 땅이 여기였습니다. 이분께서는 아이에서 한 1억 주겠다고 팔려고 했는데 이분께서는 4억은 받아야 되겠다고. 사실 주택건설 사업 5,000세, 6,000세 만들어지고 외곽에 단독택이 고깃집으로 운영하면 떼돈 버는 건 뻔합니다. 이 가격도 타당합니다. 부당하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I라고 하는 풍동지구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는 게 큰 길로부터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입도로 내는 것을 부대 조건으로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는 동의했고 이 진입도를 만들게 된다면 도로 용지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도로 설계는 이쪽 건설업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이 도로 지나가는 땅이 바로 일산 할아버지 땅이었습니다. 강제 수용했거든요. 1억 줬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는 사업은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수원에 있는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하셨는데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1억이면 충분하지 무슨 4억 요구하냐고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판사가 자신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방법은 판결이라 표현합니다. 행정청 공무원이 자신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재결이라 표현합니다. 판사는 판결로, 공무원은 또는 남양시장은 무엇으로? 재결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서울에 있는 모 고궁 화장실에 한번 불났다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현재 주택건설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기반설 등의 기부 체납에 대해서는 요구하여서는 안 해야 된다. 직접 관리 있으면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요구했을 때 이를 동의 승낙했다면 사업계획 승인 나가는 것이고요. 나 못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면 사업계획 승인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 승인에 대해서는 행정청 마음에 달려있다 해서 재량행위란 말을 가끔 사용하게 됩니다. 가끔 우리가 과속 운행했을 때 내가 단속당했는데 옆에 차는 나보다 더 세게 달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쳐다도 안 봅니다. 쟤는 왜 안 잡냐고 물어보면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 마음이라 하시던데요. 그게 재량행위가 된다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되어서는 재량행위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 기억하시고 조건 붙일 수 있죠. 조건 붙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조건 붙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재량행위의 법적 성격이라는 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매도 청구에 관한 이야기 있는데 이쪽은 진짜 나중에 제가 문제 풀 때 해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타인 토지 출입 지금은 접어 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토지 등의 수용 사용 사셨죠. 사실 이게 끝나시면 이 단계로서 착공과 사용 금사 보셔야 되고 이게 다 끝나시면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된 부대 사항으로서 주택건설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목적으로
용지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돈이 필요한데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금 교재 편제에서는 좀 법률 조문 순대로 나열하다 보니 제가 원하는 목차로 돼 있지 않지만 나중에 이렇게 정리하시게 될 겁니다. 여기 주택건설 자금과 관련되어서는 주택상환 사채에 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용지 확보와 관련되어서는 국 공유지의 우선 매각에 관한 사항과 토지에 대한 수용, 사용, 그리고 채비지에 관한 사항을 보셔야 되는데 이 채비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일단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리고 자금 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을 한번 보시는 게 절차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재 잠깐 살펴놓습니다. 694페이지 찾으셨죠? 694페이지 찾았습니다. 토지의 수용 사용 찾았습니까? 그리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국가부터 지방공사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사업체가 국민택 건설하거나 국민택 추천했습니다. 국민택 건설하기 위한 대지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 등이 국민택 건설하는 경우는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찾았습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공지법에 따른 사업 인정 추천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으로 본다. 사업계획 승인 동그라미 넣습니다. 저 공지법 진짜 많이 했는데 지금 그냥 건너가겠습니다. 여기 결론은 사업계획 승인받게 되면 공지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의제해서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 사업계획 승인 받은 때.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면 제가 열심히 해드리는데 이게 아마 마지막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여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토지 수용과 관련된 일반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현재 부동산 공법은 한 200개 가까이 있거든요. 저 200개 법률에는 대부분 토지 수용과 관련된 규정을 각각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개 법률에서 토지 수용과 관련된 규정을 다뤘다면 저 200개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 규정은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일반법과 특별법을 동시에 적용할 상황이라면 무엇을 우선 적용한다?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게 되면 공지법에 따른 토지의 강제 수용 허용하겠다. 그 의미가 되게 됩니다. 취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게 아니라면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 공지법은 시험 범위가 아닌데요. 개인의 땅을 공익사업을 위해 강제 수용하게 되면 토지에 대한 보상은 그 보상 기준이 시가나 공시지가가 아닙니다. 만약 시가가 한 100이라고 하면 거래 가격이 100이라고 하면 공시지가라고 하면 보통 70 또는 80에 잡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토지를 강제 수용하게 되면 시가의 한 절반, 50% 주면 많이 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토지를 강제 수용하게 된다고 하면 일반 국민의 사회재산권에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죠. 그 권리 침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이 공지법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공익사업이라고 인정받고 고시한 경우에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정해 놓게 됩니다. 그것을 사업 인정 고시란 말로 대신하게 되는데 저 국토교통장관에게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종류를 공지법 제4조에는 한 60개 정도 쭉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뭐 할 때 장관에게 사업 인정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딱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지법에 따라 장관에게 사업 인정받고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이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특별법 규정에 따른 부동산 공법 규정에 따르게 된다면 얘는 아주 수월하게
토지 수용할 수 있거든요. 여기 특별법과 관련된 우리 방금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받은 데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 그 규정 함께 보셨고, 이러한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되어서는 예외적인 사업계획 승인권자로 장관이 있지만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시도지사 대도시장에게, 10만 미만의 경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분수에게 사업계획 승인받아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양시장 상대해가지고 사업계획 승인받아 토지 수용하는 게 마음 편하겠습니까? 장관 상대해서 토지 수용하기 위한 사업 인정 받는 게 편하겠습니까? 남양시장. 장관 상대하면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이 편법적인 방법으로 공익사업이라고 가정해서 공익사업과 관련된 요건 충족해서 토지를 강제 수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아마 이번에 구리와 남양주에 걸쳐 테크노밸리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걔도 제 생각에는 이쪽 특별법 규정으로 토지를 강제 수용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토지 수용과 관련되어 어떤 방법으로 해나갈 수 있는지 저런 것만 연구 많이 하시는 분들이 시행 쪽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공채법에 의한 토지 수용 규정은 일반법이고 아주 까다롭다는 걸 이해하시고, 주택법상의 토지 수용과 관련된 규정은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3번 보시게 되면 공치법을 준용하는 경우 공치법에 따른 사업 인정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으로 본다. 이 말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게 되면 공치법에 의한 사업 인정 의제하고 토지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부터? 사업계획 승인받은 때부터. 그러면 앞서 사업계획 승인받고자 한다면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해야 되지만 공공은 대지 소유권 없이 사업계획 승인받을 수 있죠. 저 공공이 구미대 건설하겠다고 하면 사업계획 승인 받게 되면 그 필요한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공공은 구미대 건설 사업 시행할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지 소유권 확보할 필요 없다라는 것 확인만 해놓습니다. 토지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대상 1번에서 확인되셨고, 시기는 언제 이후?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토지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뒀습니다. 그리고 4번 위탁 업무와 관련된 부분 그냥 지나가십니다. 근데 우리 2%라는 거 찾으셨죠? 2%라는 거 찾으셨죠? 2% 동그라미 놓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각종 보상 업무를 국가 그리고 주택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게 되면 위탁수는 총 손실보상 금액의 2%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주택공사 외 민간이 각종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 보상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 4%의 수수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입안 제한 기억나십니까? 기지산대. 그러면 기반시설, 특히 우리 호평 쪽에 터널 하나 있더라고요. 터널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명칭은 잘 모르겠지만 매번 통행료로해서 얼마 내는 것 같은데. 그러면 민자유치 고속도로나 민자유치 교량, 다리 등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 다리 만들고자 할 때 또는 도로 만들고자 할 때 땅 강제 수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고 그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데 직접 수용하기는 번거로우니까 동사무소가 갖춰져 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 토지 보상과 관련된 업무를 맡길 수 있거든요. 민간도. 그러면 얼마? 4%.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동사무소가 갖춰져 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 토지 강제 수용과 관련된 보상 업무를 맡기게 된다면 그때는 얼마? 2%. 공법에서는 저 손실보상 총금액에 국가주택공사의 경우는 2%를 내도록 되어 있고요. 민간의 경우는 4%를 수수료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2% 나오는데 지난 모의고사 때 보니까 그거 계산하라고 시험에 나왔던데요. 그런 거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계산 문제를 일단 건너뛰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국가가 맡기면 2%, 민간이 맡기면 4%라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는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감산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냥 지나
가시고 한 장 넘기시면 696페이지에 주택건설 촉진과 관련되어 1번 국공유지의 우선 매각 임대 찾았습니까? 예, 잠깐 살펴놓습니다. 국가 지방자탄세는 그가 소유한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다음 각호 하나의 목적으로 토지의 매수, 임차 원하는 자에게 우선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1번입니다. 국민택 규모, 국민택이 아닙니다. 국민택 규모.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전체 세대 중에 얼마? 50% 이상 건설하고자 하는 자. 그리고 2번, 주택조합이 건설한 주택조합이 조합택 건설하고자 한다면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옆에 페이지 2번입니다. 국가 지방자탄세는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그 매수일부터 가려놓습니다. 2년 추천습니다. 국민택 규모의 주택이나 조합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가로 닫아 놓습니다. 주택 건설을 하기 위한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착공하면 이착이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토지 공급받은 날부터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환매, 임대차 계약 취소할 수 있다. 이착이라는 말 여기에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되신 겁니다. 그리고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활용, 얘는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698페이지에는 주택 건설과 관련된 좋은 이야기 있는데 좋은 이야기는 나중에 잠이 안 오실 때 열심히 봐주십시오. 그리고 어디까지 넘어가시는가 하면 708페이지까지 가주십니다. 708페이지 보시게 되면 사용금사 사셨죠. 여기 사용금사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사업계획 승인받은 대로 공사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그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행정 절차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용금사는 지금까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했던 사업체가 사용금사권자에게 신청하게 되는데 우리 동그라미 1번 봐놓습니다. 사업체는 사업계획 승인받아 시행한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된 때 주택 등에 대해서는 시, 군, 구청장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체인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사용금사 받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예외적인 사업계획 승인권자로 국토교통부 장관, 원칙적인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대지 면적에 따라 특별시장, 관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가 사업계획 승인권자인데 사용금사권자는 시, 군, 구청장입니다. 원래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인허가를 했다고 하면 그 인허가한 자가 공사 완료되었을 때 사용금사, 준공금사 여부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와 사용금사권자가 서로 다릅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그리고 사용 승인이란 말을 우리가 공부하셨거든요. 건축허가 했던 자와 사용 승인권자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군 계획설 사업 기억나십니까? 이반권자 결정권에 있는데 시행자가 이반권자이면 저 시행자는 실시에 인가받아야 되죠. 누구에게? 결정권자에게. 그리고 시행자가 수용방조 공사 사업하게 되면 공사 다 끝났을 때 공사 완료 공고 절차 거치게 되는데 공사 완료 공고는 이반권자 하는 것입니까? 결정권자 하는 것입니까? 결정권자가. 그래서 실시에 인가 내준 자가 공사 다 끝났을 때 결정권자가 인허가, 준공검사 등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주택법에서만큼은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구청장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사용검사는 누구? 시, 군, 구청장 들어가게 됩니다. 둘을 달리하는 이유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 사업계획 승인에 있어서는 기반틀의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청장은 사업계획 승인권자 아니지만 그 공사가 모두 완료되게 되면 건축물마다 만들어지는 것 무엇입니까? 건축물 대장. 저 대장 만드는 자는 시, 군, 구청장이기 때문에 주택법상의 사용검사는 시, 군, 구청장이 담당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 건축할 때 사용 승인, 특히 유지 관리 편에 있어서의 관할 관청 항상 누구다? 시군구청장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저 시군구청장은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사용 검사도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아파트마다 모두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군구청장이 사용 검사권자가 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한 사안에 대해서는 장관이 사용검사권자라는 것 이해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원칙적인 사용검사권자는 누구? 시군구청장, 사업계획 승인권자와 별개라는 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쪽은 도로 등의 기반설의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권자에는 구청장 들어가지 않고, 이쪽은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시군구청장이 사용검사권자가 된다. 그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예외적인 분할 사용검사 등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절차, 옆에 페이지에 2번 체크시고 3번 사용검사 절차 맨 마지막 줄 찾으셨죠?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이루어져야 된다. 15일 이내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저 사용검사를 받게 되면 주택 또는 대지를 그제서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시죠? 이제 우리 동그라미 1번과 2번 잠깐 보십니다. 사업체 또는 입주자는 사용검사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해결되셨습니다. 사용검사가 완공한 주택을 이용하는 절차라는 것 확인했습니다. 2번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 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는 통별 공사 완료된 경우 통별 동그라미, 대지 조성 사업의 경우는 구획별로 공사 완료된 경우 구획별 추정수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찾았습니다. 임시 사용 승인 찾으셨죠? 사용검사권자는 임시 사용 승인 신청 받은 때 임시 사용 승인 대상인 주택 등이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 없는 경우에 임시 사용 승인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 사용 승인 대상이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택 추천했습니다.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 할 수 있다. 세대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요. 만약 대지 조성 사업과 함께 주택 건설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 주택 건설 단지 규모가 크면 토목공사를 A, B, C 토목회사에 각각 분할하여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토목회사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공구의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구획별 임시 사용 승인 받아 주택건설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동별 임시 사용 승인을 원칙으로 하는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단독택과 공택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 단독택이건 공택은 건물 한동 공사 완료되면 임시 사용 승인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독택의 한 세대는 단독택의 한 동은 공동택의 한 세대와 같죠. 그래서 가끔 아파트 건설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는데 주민 입주하기 전에 구경하는 집이라 해서 특정 세대만 도배 장판하고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면 얘는 공동택으로 세대별 임시 사용 승인받아 사용 중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이 공동택의 경우는 동별 임시 사용 승인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세대별 임시 사용 승인 가능합니다. 단독택의 경우는 오직 동별 임시 사용 승인만 가능합니다. 만약 단독택의 경우에도 동별 임시 사용 승인과 세대별 임시 사용 승인이 동시에 가능하다면 그건 틀립니다. 세대별 임시 사용 승인은 어디에서만? 공동택의 경우에만. 그래서 우리 구경하는 집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주민 입주하기 전에 걔는 공동택으로 무엇? 세대별 임시 사용 승인 받아 사용 중인 상태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대별 임시 사용 승인이 가능한 것은 공동택에만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이제 증정에 대해서는 체크십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공업화 주택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요. 뭐 나오면 틀려줘도 틀려주는 게 아니라 잘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715페이지에 주택 공급 찾으셨는데 얘는 쉬었다 하시면 됩니다.